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CMS 대치영재관의 총괄 원장을 맡고 있는 이선이고요. 오늘 설명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밖에 앉아서 이제 한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어떤 학년층이 주 타겟층인지 되게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학부모님들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2028년도 대입 개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자사 특목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가기 위해서 저희 CMS와 청담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친구들을 준비해서 나아갈지에 대한 전략을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그 입시를 바로 치러야 되는 예비 중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타 이제 중2 이하의 친구들은 어떤 교육 개편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대입의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는지 어머니들께서 이제 전략가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CMS가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최상위권을 가기 위한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다 흡수하겠다라는 브랜드의 런칭이고요. 그래서 의대 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최상위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CMS와 청담이 만든 이제 특별한 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융합사고로 이제 커리큘럼들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입시의 방향에 맞춰서 이제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겠다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을 이제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 CMS 전국 단위의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함으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의 위치를 이제 검증을 해드리는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실제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향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 적합한지를 저희들이 컨설팅 해드리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시키면서의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입시 컨설팅을 하는 분이 저희 CMS에 이제 상주하게 되면서 우리 친구들을 이제 방향성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갖춰가는 그 단계를 만들어 가겠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뒤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사분께서 설명을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의 색깔들로 이제 나아가겠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학년층을 보시면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는 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반, 준비반, 그리고 실전반입니다. 그래서 초등 친구들에서부터 이제 중1 친구들까지는 예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진로의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의대를 가겠다, 자사고를 가겠다, 영재고를 가겠다, 이러한 친구들은 그랜드 슬램의 예비반에 소속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 예비반에서 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이제 준비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영재고와 과고를 가겠다라는 친구들은 경시와 영재고의 트랙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의대와 자사고를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그랜드 슬램의 준비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실제 컨설팅 나는 받고 싶다, 개별 컨설팅을 받고 싶다, 그럼 실제 입시 컨설팅 분에게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연결을 저희 CMS 컨설팅을 통하여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체 프로그램 내에 이런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중학교 1, 2학년 때는 준비반에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겠죠. 중학교 3학년은 그랜드 슬램의 실전반입니다. 그래서 실제 5월부터 12월까지 자사 특목을 준비하기 위한 입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나아갈지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어떤 식의 진행 방향들로 결정이 되는지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슬램이 런칭이 되면서 예비반과 준비반과 그리고 실전반으로 우리 친구들을 같이 CMS 내에서는 진행을 하겠다의 그림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이제 중2 정도의 학부모님들은 실전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귀를 바짝 여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어떤 단계를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소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서 우선 마치고 제가 연사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전문가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CMS 중등반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한승희 원장님께서 오늘 이제 2028년도의 대입의 방향과 그리고 자사 특목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2028 대입 개편 때문에 걱정돼서 오신 거죠? 아, 예. 네. 걱정 안 되시나요? 아유, 그럼 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냐, 이게 궁금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시킬 건데, 저는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라고 전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좋은 강사는, 제일 좋은 강사는 아이들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약자분들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중2부터 쭉 해서 초3 2학까지 다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제가 맨 처음에 수업 들어갈 때는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 돌아오는 답변을 보면서 이 아이들 수준이 이렇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8학군. 여기가 강남 8학군이죠. 왜 8학군이죠? 네? 네. 아마 중2 정도 자녀를 이거 아시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서울 지역이 11개 학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과 서초, 여기가 이제 8학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8학군이라고 합니다. 예,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조금 레벨 높여볼게요. 요 근처에 이제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일단은 전자사, 광역자사, 이거 들어보셨나요? 네. 전자사는 이제 줄임말이죠. 전국자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를 전자사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자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역별,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만 선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광역자사죠. 그러면은, 지금 이 8학군에 존재하는 광역자사학교는 몇 개 있을까요? 여기 잘 보이시면 셀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5개요. 5개요. 예. 지금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교들 있죠. 요 학교들이 자사고입니다. 지역 자사고고, 그래서 지금 5군데가 있죠. 희문고, 중동고, 현대고, 세화고, 세화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참 친절하게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교들은 남고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교들은 여고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남녀공학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네, 여기 남고 여고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여학생인데, 그쵸? 경기고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여기가 단대부고 남고입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를 단대부고 보내겠다라고 가서 얘기하시면은 큰일 나죠. 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난이도 높여볼게요. 이 근처에, 과학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몇 개 있을까요? 예, 3개 있습니다. 그 3군데가, 서울고랑, 여기 서울고 있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예. 그리고 경기고랑 반포고랑 과학 중점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3 때는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는 전체, 서울 전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2군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군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을 파악했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 대입 개편, 뭐 작은 소주제로 이제 입시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뭔가 크게 변하긴 변했어요. 그래도 큰 틀은 변하진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변한 부분들은 일단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변한 부분들이 수능이죠. 수능에서 국수탐의 선택 과목을 없애고 통합평가하겠다라는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내신입니다. 내신은 현재 9등급제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5등급제 상대평가로 바꾸겠다. 다 들으셨겠죠. 그래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부터 할게요. 수능이 이제 이 왼쪽이 2027학년도까지 보는 현재 중3 아이들까지 보는 수능 체제고요. 그 다음 여기 개편안이죠. 현재 중2부터 적용되게 되는 수능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안을 봤을 때 유지가 되는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여기 색칠되어 있지 않은 국어, 수학, 탐구 요 세 과목은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색칠되어져 있는 영어랑 한국사, 제2외 국어 한문 요 과목들은 절대평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9등급제도 유지가 됩니다. 자,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혹시라도 등급이 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국어, 이게 이제 수능 성적 통지표예요. 여기 밑에 보면 등급이 나옵니다. 국어는 얘는 4등급이고 수학은 7등급이고 9등급까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4등급이고 탐구 5등급, 3등급. 보통 서울 지역에서 조금 수능 최저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수능 이제 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의 등급 합이 5 이내 혹은 6 이내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어느 걸 2개를 조합을 해도 이게 아무리 작아도 7이네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수능 체제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아이 성적은 지금 안 좋은 거긴 한데요. 네. 어쨌든 그 9등급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나중에도 수능 체제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변경되는 거예요. 일단 선택 과목 폐지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국어는 원래 공통 과목 2과목이랑 독서, 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 화작과 언매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돼 있어요. 그 3과목을 보게 돼 있었죠. 근데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화법과 언어, 화법과 언어, 말 그대로만 본다면, 제목만 본다면 화법과 장문의 화법, 언어와 매체의 언어가 들어가 있어 하나의 책이 만들어진 거죠. 화법과 언어. 그 다음에 독서와 장문, 여기 공통이 이제 독서가 있고요. 선택의 화법과 장문에 있는 이 장문, 독서와 장문을 같이 합쳐서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 그러면 지금 이거 보시면 이걸 이제 하나의 공통 과목으로 해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독서, 문학, 화법, 장문, 언어, 매체로 그냥 단순하게 나누어서 조합을 해보면 매체만 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없애고 공통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좀 과목은 줄어들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어만 놓고 보면 줄어들지 않았어요. 더 늘어나서 늘어났지. 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지금 현재 수원, 수투죠. 수원, 수투를 공통 과목으로 하고 확통, 미적, 기하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애들은 확통을 선택을 할 거고 보통 이과 애들은 대부분 미적 선택을 하겠죠. 기하 선택하는 애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걸 하나를 통합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대수 미적분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제 교과서가 또 바뀔 겁니다. 제목이 교과서 제목이 바뀔 거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발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초반기에는 되게 학원에서 혼란스러워요. 어머니들 얘기하는 건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르거든요. 서로 우리는 1학년 걸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2학년 걸 얘기하고 있고, 그죠? 네. 지금 현재 1학년 때 공통상 공통하를 배우잖아요. 이제 이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바뀝니다. 그럼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러니까 괜히 수원 수투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학 1은 대수로 바뀌죠. 수학 2는 미적분 1으로 바뀝니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적분은 미적분 2로 바뀌고요. 그런 용어가 바뀐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수, 수학 1, 미적분 1, 수학 2, 그리고 확통을 세 과목을 하나로 해서 이제 공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결국은 예전에 문과 학생들이 보게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분명히 과목이 그대로 세 과목을 보는데 미적분은 제외되고 확통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과 애들은 똑같은 거고 이과 애들은 글쎄요 뭐 확통 공부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과학이죠. 이 탐구 과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회나 과학 둘 중에 혹은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만 이 여러 개의 사회 9, 과학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과 아이들은 과학 2과목 선택을 하겠죠. 문과 아이들은 사회 2과목 선택을 할 거고. 근데 이제 변경되는 것은 사회랑 과학을 일단 다 봐야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다 사회과학 보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럼요. 우리 다 같이 공부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죠. 사회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어쨌든 2과목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바뀌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회과학 모두 졸업하셨을 겁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을 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로 과연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응시 과목 수는 아까 증가한다라는 게 뭐 2과목만 보면 됐는데 이게 과학 사회 아무리 1학년 과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회 이 9개 중에서 5개가 들어오고요. 과학도 이 8개 중에서 뭐 하여튼 물화생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좀 커지는 거죠. 과목 수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수학이라는 게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제 추가 검토안이죠.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것 딱 봤을 때 정말 저는 그 정책을 발표하신 분들이 대단하다, 진짜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되게 여론에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들 여론에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만 내버리면은 분명히 이제 수학계, 과학계에서 반발이 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살짝 이제 심화 수학, 요 제2 외국어 한문에다가 요거 하나 더 추가해 볼까 한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심화 수학이라고 해서 미적분 2와 기하를 하나로 묶어서 심화 수학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하고 던져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12월 달에 어쨌든 결정을 하긴 할 건데, 저 같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애들이 좀 많이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응시 과목 수가 증가한다는 거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문과 아이들은 딱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과 아이들은 이거 외에 이 미적분 2와 기하 결국은 여기서 여기서 하나만 선택하면 됐던 거를 이걸 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여쭤보시는 게, 아유 이제 미적분 필요 없네요. 확통은 이렇게 어렵지 않다 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수학 1, 수학 2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시죠? 아니에요? 하시던데. 내가 과학 1학년 거만 보지 않습니까? 그럼 과학 1, 2 학습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공통과학만 열심히 시켜보려고 해요. 이런 생각 하시죠? 안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본다면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입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보시면은 절대 안 되죠. 공부시키셔야 됩니다. 대학에서는 이런 과목들, 여기 미적분, 과학 1, 2,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을 이공계에서 받아들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더 검증할 거란 얘기죠. 이게 쉽게 이런 얘기들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신이죠. 내신이 5등급 체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1등급 10%, 2등급 누적 34%,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쭉 5개로 나눠서 기재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같이 기재가 됩니다. 현재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같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건 상대평가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긴 한데 표준편차가 여기서 기재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좀 큰 변화이긴 합니다만 그건 얘기하진 않을게요. 네. 어쨌든 상대평가로 5등급 체제로 해서 내신을 평가를 하겠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특목 자사고 보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9등급제에서는 특목 자작을 보냈을 때는 내신 참 힘들 것 같은데 5등급 정도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10% 해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이제 9등급제입니다. 5등급에서 끊었긴 했는데 6, 7, 8, 9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5등급 선을 끊었고 이제 밑에는 이제 5등급제 이제 누적 비율로 나타났을 때 자, 이제 1등급을 보시면 5등급제에서 1등급은 누적 10%이기 때문에 2등급 중후반 정도까지 걸치는 거죠.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중반까지가 현재 9등급제에서 4등급 중반까지가 2등급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 일단은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으로 이제 선발하는 전형이죠. 인서울 할 수 있는 등급이 2등급 중반 정도까지입니다. 2등급 중반 정도까지 한번 비벼볼만 해요. 인서울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런 게 이제 5등급제에서는 요 1등급 후반 정도에 이제 걸쳐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한 3등급 중반 정도까지는 한번 인서울을 비벼볼만 하거든요. 그게 5등급제에서는 2등급 중반 정도로 들어가겠네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일단은 되게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죠. 손해보는 아이들. 누구죠? 요 아이들입니다. 9등급제에서는 난 4% 안에 들어서 1등급인데 그럼 이 1등급이면은 의대든 서울대든 넣을 만한데 그죠? 근데 내가 얘네들하고 같은 취급을 당해야 된다. 나의 입지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다 이거죠. 완전 손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득을 보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죠. 5등급제에서 간신히 1등급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10% 안에 못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인서울로 학생부 교과전을 못 쓰는데 여기선 쓸 수 있는 거죠. 같이 취급당할 거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아싸. 이렇게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겠네요. 3등급 중후반 4등급까지도 같이 2등급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얘기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인서울로 5등급제에서 인서울을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도전해 보려면 당연히 일단 내신 2등급까지는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내신 2등급을 넘어가면은 학교도 압니다. 너는 4등급 이하의 아이들인데 어딜 들어와? 절대 못 들어오죠. 학생부 교과 전형도 결국은 1등급에서 잘릴 겁니다. 그죠? 네가 2등급이라고? 그럼 원래 여기였잖아. 네가 어떻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와?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생부에서 내신 등급이 부담이 없다라고 느끼시긴 하겠지만, 네, 그건 맞죠. 맞지만 이걸 못 맞으면 무조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도 되게 커지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필요하시면 계속 찍어드립니다. 네. 그러면 과연 대학 입시는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죠. 지금 대학 입시가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보면 전형이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내신과 학생부 활동들. 그 다음에 논술, 여기까지가 수시 전형이죠. 그리고 수능 전형. 이 네 가지 전형을 바라봤을 때 좀 크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수능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래도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뀌는 5등급제에서는
내신 올 1등급이 전국에 한 4%에서 5%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44만 명 되거든요. 아이들 인원수가. 거기에서 4% 정도, 4%만 딱 자르면은 17,600명이죠. 한 17,600명 정도가 그냥 1등급인 거예요. 와우. 자, 여기 있는 거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수입니다. 서울대는 빠졌죠.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하고. 그래도 서울대 직유는 약간 교과 쪽의 성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 학교들의 인원수만 합치면 4,917명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가 있진 않지만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필수적으로 수능 최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자, 어디 전국 의대에서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의대 인원이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인원이 1,756명,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이 476명, 그리고 요 학생들이 4,917명, 요거 다 합치면 8,900명입니다. 내신 1등급 아이들이 도전해 볼 만한 학교들이죠. 근데 내신 1등급은 17,600명인데 얘네들은 8,900명인 거죠. 어떻게 하죠? 다 1등급인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이 인원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이거의 이 산출 비율은 뭐냐면은 현재 내신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상대평가고 3학년 때는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3학년은 다 절대평가다 이건 아닌데요.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고1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평가고요. 현재요. 고2 때는 보통 일반 선택 과목을 배웁니다. 상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고3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주로 배웁니다. 요게 절대평가죠.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부담이 없어요. 수행평가를 대부분 잘 주시거든요. 수행평가가 만점이 나오면 학교 내신 시험은 60점대만 맞아도 A가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바뀌는 입시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들도 상대평가 5등급제로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거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좀 더 과목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를 일단 배제하고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좀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래도 얼추 이 인원하고 비슷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변별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별할 거냐. 내신 다 1등급인데. 근데 지금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약간씩 뭔가가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내신으로만 학생부 교과만 100으로 해서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면접을 본다든가 아니면 서류 평가를 좀 더 하겠다든가 정성평가로서 이러한 장치들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로 변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당연한 논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는 입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그죠? 이제 교과 성적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수능이나 면접이나 학생부가 추가가 돼서 이게 확실히 강화가 될 겁니다. 이걸로 변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좋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방은 가능하죠. 지방 좀 가능할 텐데 인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수능 체제도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높게 책정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봅니다. 네, 수능을 좀 말씀드릴게요.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정시 전형은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까 통합 수능에서 수학은 몇 과목 본다고 했죠? 네, 3과목이죠. 3과목이고 그래서 대수, 미적분은 확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통합과학을 본다고 했었고요. 자, 11월 1일 날 바로 기사가 떴습니다. 과학계에서 대한수학회와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하여간 여기서 2028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거죠. 다시 좀 고려해봐라. 통합과학은 모든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인데 대학에 진학할 학생의 수학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수능에는 부적합하다.
이걸 어떻게 뽑냐라는 거죠. 반드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대에서 필요한 미적분 기하 그리고 물화생지 원투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서울대에서 또 발표했습니다. 2028 수능안을 보고 그래도 우리는 학생부로 변별이 가능하니 뭐 본고사 같은 경우는 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서울대는 움직였거든요. 서울대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될 걸 알고 이미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내신도 절대평가로 바뀔 거고 수능도 절대평가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세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움직였죠 이미. 자 수능에서 수능 전형은 서울대는 수능 전형을 1단계로 수능 100%로 해서 2배수를 뽑습니다. 수능만 가지고 2배수. 그럼 대부분 엄청나게 수능 점수 높은 아이들만 쫙 모여 있겠죠. 2배수가. 그 아이들 대상으로 1단계 수능 성적 80과 교과 평가 20을 추가해서 선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평가라는 것은 학생부를 평가하겠다는데 학생부 전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 성적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어느 학과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이 아이들이 이수했는지 교과 이수 현황 그리고 그 교과에 대한 학업 성적이 어떤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 과목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뭐 다른 건 보진 않을 겁니다. 딱 교과에 대한 부분들만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이게 다른 대학들도 이 안들을 따라가겠죠. 항상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아이들 지도해 오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서울대가 먼저 움직여요. 서울대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내가 움직이면 다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고대 연대는 못 움직입니다. 고대가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대가 딱 움직여요. 그럼 애들은 고대 안 갑니다. 연대 가지. 그러니까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가 무조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따라서 고대와 연대도 같이 이제 움직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고대와 연대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서성안이 움직이는 겁니다. 서성안도 먼저 못 움직여요. 같이 눈치 보는 거, 눈치 싸움, 눈치 싸움.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가 내용이에요. 서울대의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지원 자격하고 무관합니다. 그냥 수능만 잘 봐오면 된다. 하지만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과 이수 여부는 서류 평가 그 20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크겠죠. 어차피 2배수를 뽑았습니다만 그 아이들의 수능 성적은 비슷비슷할 거라고요. 그럼 마지막 교과 평가에서 합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는데 여기 예시입니다. 공과대학만 보면 공대는 다 미적분 물리투입니다. 기하. 네. 그리고 권장 과목도 마찬가지 확통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통 다 배워서 오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편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3 때 미적분과 확통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학교 편제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넌 미적분밖에 못 듣잖아요. 미적분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확통 못 듣고. 그거는 이제 서울대에서도 인정하겠다는데. 근데 뭐 2학년 때 확통을 들을 수 있어요. 3학년 때 미적분을 들을 수 있고. 근데 2학년 때 확통을 안 들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넌 들을 수 있는데 왜 안 들었니? 그래서 여기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큰 타격은 받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요새 대세가 어쨌든 비교과 영역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 내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비교과가 이제 역전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내신이 비슷한 아이들끼리는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누가 좀 더 아이들의 주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날 수 있는데 내신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비교과로 역전한다는 거는 지금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상대평가 5등급제로 바뀌면 더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현재 서울대는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서류평가로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100과
면접 및 구술고사 100, 그래서 총 2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성적은 서울대 쓰는 아이들인데요. 비슷비슷하겠죠. 뭐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라면 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 일반고에 비해서는. 근데 이게 면접이 5대 5이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되게 큽니다. 면접 비중이 크고 서울대 수시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당 2명씩 추천을 받잖아요. 전교 1, 2등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고 여기는 대부분 다 일반고 학생 선발이 되죠. 그리고 일반 전형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반 전형에서는 이렇게 면접 및 구술고사가 들어가고 이 면접 및 구술고사는 재심은 면접입니다. 인성 면접이 아니에요. 생기부 면접이 아니고요. 그냥 교과 면접입니다.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교과 면접. 보통 공대는 수학을 봅니다. 그리고 물리학과는 물리를 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과학에 대한 부분은 뭐 이런 제시문을 주고 이제 요거를 풀라고 해요. 시간을 줍니다. 어떤 한 장소 안에서 너 한번 풀어봐. 몇 분 줄 테니까. 그래서 풀고 나서 면접실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구술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구술로. 어떻게 풀었니? 네,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게 수준 자체가 거의 논술 시험이에요. 수학 문제도 보시면 제시문에 이런 문제들이 쭉 들어가는데 이 형태가 지금 현재 논술 전형에서 보고 있는 시험 문제거든요. 그걸 말로 해야 되는 거죠. 구술 면접으로. 그러니 심화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에 다니는 일반고의 내신만 준비했던 아이들이 영재고하고 특목자사고 아이들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서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이 영재고하고 특목자사고 아이들로 채워집니다. 한 30% 정도가 일반고 학생 들어갈 거고 그 30% 일반고 학생들도 좀 학군지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대입 변화가 이루어질 거에 대한지는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은 언제 이제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딜 보내요? 지금은 이제 특목자사 보는 게 맞는지 옆에 개똥이 엄마가 그렇게 보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라는 거죠. 특목자사가 유리하느냐 일반고가 유리하느냐에 대한 이 칼로 이렇게 선을 긋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보다는 특목자사,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이제 바뀐 입시에서는 특목자사가 좀 뭐 불리함이 좀 사라진다. 이 정도 멘트는 알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느 정도는. 여기 오셨는데, 그렇죠? 자, 내신 5등급제 상대평가로 인해서 내신의 부담감은 완화가 됐고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내신의 변별력은 그래도 유지가 된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5등급제를 하더라도. 하지만 상위권은 변별이 미비할 거다. 학생군 전형이 수능 최저와 면접 부분이 상당히 강화될 거로 예상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 전교권 아이, 전교 1등 아이, 이 아이는 이 상황이 과연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한 거죠. 얘는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는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는 일반고 가면 전교 1등은 찍을 수 있어. 지금은 당연히 보내야죠. 의대 가야 되니까. 근데 이때는 확신할 수 없다 이거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만 가지고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고 상위권 아이들은 기회죠. 얘네들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같이 전교권이랑 똑같이 1등급이니까. 일반고 보낼만 하네요. 그렇죠? 전교권은 아니어도 전교 한 20, 30위권 안에 정도 들 자신이 있다. 그럼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목 자사 상위권 아이들 유리한 거죠. 내신에서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목 자사고를 가서 그래도 한 30% 안에는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누적 2등급 있잖아요. 30홀 안에 정도는 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특목 자사 보내시는 게 낫죠.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시면 갈팡질팡 하시는 거고요. 어른도 확신을 가지시면 확실하게 딱 여기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수능을 볼까요? 통합형 수능, 심화 수학이 들어온다라는 가정의 하에 문과생이 변화 없습니다만 이과생은 상당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걸 통해서 그리고 어쨌든 학생부 정성평가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수능 안에서, 그죠? 정시 전형 안에서 수능 외에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내신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또 이상한 생각을 또 하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능 선발 비율은 유지됩니다. 현재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이 6대 4잖아요. 근데 수시에서 정시로 2월되는 인원들까지 따지면 거의 5대 5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50%입니다.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그 큰 문을.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정시형 자사고, 아까 보여드렸던 광역사사에서는 희문고, 중동고, 이러한 정시형 자사고의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어떨까요? 이 수능의 변화가 부담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은 보통 고2 때부터 난 일단 됐다. 그러니까 중위권이니까 난 이땐 됐다. 내신은 끝났고, 그죠? 수능에 올인하자. 이건데 교과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겠다잖아요. 자꾸 뒤가 이제 굴리는 거죠. 그죠? 내신도 어쨌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거예요. 맨날 계속 올인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불리해진 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고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어떨까요? 괜찮죠. 왜냐? 내가 어떻게든 니들하고 비슷한 수능 점수를 맞출 수만 있다면 내신은 너보단 내가 나을 테니. 그쵸? 아까 교과 성적에 대한 흐름만 보는 거예요. 수능에서. 학생부 전체를 다 정성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과목을 들었는지 그 교과에 대한 성취도가 1등급인지 2등급, 3등급인 건지. 그렇죠? 1,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1등급 안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고 상위권 아이들이 이 정시형 자사의 그 중위권 아이들하고 비슷한 수능 성적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얘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강남에서도 일반고로 보낼까 자사고로 보낼까, 그럼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갔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죠? 이 정도면은 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의대 입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테마 넘어가겠습니다. 의대 입시 상당히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현재 의대가 어떻게 선발되고 있는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정시 4가지 전형 선발을 하는데 총 39개 대학에서 3,00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전국 단위로 본다면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6대 4죠. 그러니까 6대 4니까 일단은 수시 쪽에서 먼저 좀 진로 보고 안 되면 정시로 가보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고려를 해보면 지역 인재 전형 들어보셨죠?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상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재 전형을 선발하는 인원을 제외를 하니까 교과 전형은 909명이 아니고요. 331명만 일반 전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전형. 이 331명입니다. 종합 전형도 847명이 아니라 613명만 가능한 거고. 뭐 그래서 수시 전형은 1872명 선발하지만 실제 수도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전형, 우리 아이들 갈 수 있는 TO는 944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정시 전형도 지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빠지긴 할 겁니다. 그거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만 따지면은 5대 5예요. 수시랑 정시랑 거의 5대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의대를 보내고 싶으시면은 그 의대를 보내고 싶은 확률을 높이시려면은 가셔야죠, 지방 쪽으로. 그게 좀 더 확률이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라 한다면 맹모 삼초지 죄송합니다. 삼초지요. 네, 대구로 가시면 됩니다. 대구로. 대구에 있는 그 학군지. 서울에서는 대치, 대구에서는 네 거기 있잖아요. 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어떤 정도의 내신의 아이들 들어가는지를 쭉 나열해 본 거고요. 위에서부터 좀 이제 메이저 대학들 쭉 내려했는데 거의 뭐 1.04에서 1.4 정도까지 1.4 안에 들어와야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치 지역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과 전형은 물 건너갔다. 네. 이 교과 전형은 이제 일반고 학생 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는 방법은 이 전형으로 가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일반고에서는. 내신을 전교 1등을 유지하는 내신으로 해서 1.4 안으로 만들어 놓고 학종 있잖아요. 학종에 막 올인하고 의대에 관련된 학종 이렇게 시키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을 비교과가 엎을 수는 없습니다. 내신은 무조건이니까. 학점보다는 수능이죠. 수능 최저를 맞춰야죠. 이 수능 최저가 엄청납니다. 고려대가 제일 심하죠. 4합 5의 과투. 그러니까 아까 국영, 수탐 4과목을 다 합쳐서 5를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5를. 그럼 111, 2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과학은 2라고 써 있잖아요. 과학 1, 과학 2. 과학 2는 과학 2에 대한 평균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학 2과목에 대한 평균. 2가 아니고요. 2과목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과학 하나는 1등급인데 나머지 하나가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과학은 2등급인 거예요. 과학 하나는 1등급이고 과학 하나는 2등급이에요. 그럼 얘는 1.5등급이죠. 그럼 1.5등급은 그냥 2등급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절사라는 게 있죠. 과투 절사. 절사는 소수점 아래 버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땡큐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여서 내가 평균 1.5가 나왔어요. 절사해주겠대요. 그럼 1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절사보다도 이게 더 쉽는 겁니다. 과투라는 게. 과원은 과학 한 과목만 갖고 오면 된다는 거고. 그런 용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에 관련된 학종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시키는 것보다는 수능 준비를 시키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겁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각 학교별로 어느 학교의 아이들이, 어느 유형의 학교의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서울대 직윤, 서울대 일반, 서울대 직윤은 거의 100%가 일반고 자공고 학생들입니다. 거의 일반고 학생들로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내신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고 영재와 자사고 쪽이 거의 뭐 5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파란색, 녹색, 요 파란색을 경계로 해서는 오른쪽은 이제 특목 자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왼쪽은 일반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고려대 계적. 계적이라는 건 계열 적합 전형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요. 네, 고려대 계열 적합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과고 영재고가 81%, 자사고가 1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전형별로마다 우리 전형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지를 이런 걸 보시면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대학 원서 쓰실 때 고려대 학생 종합 전형이 3가지 전형이 있어요. 학생 추천, 학업 우수, 계열 적합 3가지가 있는데 이 계열 적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고려대가 수능 최저가 제일 높거든요. 근데 계열 적합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왜냐? 과거 영재고를 받으려고. 그 아이들은 수능 준비 안 합니다. 다 수시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못 가도 카이스트는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받으려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반고 아이들이 수능 최저가 없댄다. 나 갈래요. 이런. 거기 평균 내신 등급이 2.5던데요. 저 1.1인데요. 넌 안 됩니다. 넌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거고.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양대 의대 39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과거 영재고만 따로 5명이나 써놨습니다. 과거 영재고는 내신이 9등급제가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학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할 수가 없고 39명 중에 5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어떤 아이들이 합격을 했느냐.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1.0에서 1.3에서 1.4, 1.39까지 그 안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자사 여기 지역 광역 자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에서부터 1.5까지는 그래도 합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는데 그리고 전국 자사 뭐 하나고든 용인외대 부고든 상산고든 그쪽 학교들은 1.3에서 2.29 정도까지는 합격자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좀 도움이 되시죠? 이걸 보시면은 특목고 아이들이 의대를 이 정도 내신으로도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특목자사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목자사 입시, 그러니까 특목자사 어쨌든 관심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 계실 거고, 일단 전국 자사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전국 단위 자사고가 10군데가 있어요. 하나고까지 합쳐서. 뭐 하나고는 전국 자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울 단위로 선발한다 보시면 되는데 좋습니다. 이 안에서 딱 3군데만 볼게요. 그 전에 뭐 서울대 합격 인원은 뭐 많은 매스컴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게 자사고도요. 수시형 자사고가 있고 정시형 자사고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구분을 어느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수시형 아이인지 정시형 아이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자사고 보낸다 하더라도 좀 자사고를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정시형입니다. 그럼 정시형 쪽으로 보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보시면 보여요. 중학교 때 생활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되게 즐겁게 다니고, 얘는 마치 인싸 같고 맨날 뭐 학급 임원을 하고 정교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막 설치고 다니네. 선생님들 뭔가 인정도 받고 내신도 잘 받아오네. 그럼 얘 수시형입니다. 수시형으로서 학교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어머니들 항상 이제 또 이런 애들 되게 많으니까 말 지들도 안 듣고, 그죠? 말 지들도 안 듣고, 맨날 뭐 준비물을 빼놓고 가고, 학교에 관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어디 대회 나가면 상을 받아갖고 와요. 그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시형입니다. 정시형 좀 밀어주시는 게 맞죠. 자, 어쨌든 지금 하나고랑 민사고랑 김천고는 하늘고도 있는데요. 인천 하늘고도. 요 4개 학교는 대표적인 수시형 자사고라 보시면 돼요. 서울대 수시 합격 인원과 정시 합격 인원을 비교해 보시면 납득하실 거죠. 그걸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산고 수시보다는 정시를 많이 보내신 건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여기 지역 단위 자사고들도 정시형의 자사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유형에 맞춰서 어디를 보낼 건지. 그럼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정시형인데 상산고를 보낼 거냐, 아니면 가까운 힘은 세와 중동을 보낼 거냐. 아이를 떠나보내고 싶으시면은 상산고 보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마음 편하시잖아요. 그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상산고를 어떻게 해야 보내는지 좀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시형 학교와 정시형 학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대표적인 하나고 가장 이제 수시형인 학교죠. 그리고 이 하나고에 이제 수학만 이제 편제를 끌고 왔어요. 밑에 있는 뭐 상상관을 비교해 볼까요? 고1 때는 다 똑같습니다. 수상 수화를 하는데 이제 고2가 되면 순간부터는 막 달라지죠. 이쪽 정시형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인 수원 수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들은 열심히 공부해로 깔아놓죠. 다른 과목 안 깝니다. 여기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수학 과목은. 근데 하나고를 보시면은
그죠? 고급 이산 수학, 선형대 수학, AP 통계학. 뭐 3학년 올라가니까 뭐 AP 미적분학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과목들을 깔아놓죠. 이러니까 학생부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고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수시 쪽에 대해서 풍부한 학생부를 만들도록 하는 학교죠. 좋은 학교죠. 아주 좋은 학교죠. 그러면 얘네들은 나쁜 학교인가요? 저는 학부모님들이 이런 오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고 나쁜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 아닙니다. 나쁜 학교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는 정시형 아이인데 잘못해서 하나고를 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걸 시켜요. 얘 정시 준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불안해서 안 된대요. 이걸 준비해야 된대요. 얘 정시 준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고에서는 정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학교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산고, 세화고 이 학교들, 정시형 학교들은 저는 이 학교들도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를 이렇게 안 챙겨준 게 나쁜 학교 아닌가요? 왜요? 이 학교들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건데.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수시는 한계가 있어요. 네, 수시로 어느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수시로 의대를 50명 이상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아니요. 의대를 정시로는 50명 이상 보낼 수 있습니다. 그쵸?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 학군지 안에서, 워낙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맞춰야죠. 그러니까, 자, 상산고 보시면은, 상산고가 어떻게 해서 애들을 정시형으로 만들었느냐. 보통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을 하고 2학기 때 수학 2를 합니다. 근데 이 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수학 1과 수학 2를 같이 빼요. 그러니까 상산고를 가려면 수학 1, 수학 2는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기하, 확통, 미적분 중에서 두 가지를 택하라고 해요. 그럼 뭐 기하, 미적분을 택하든 확통, 미적분을 택하든 하겠죠. 그러면 수능 과목은 다 끝난 거죠. 이게 상산고의 전략입니다. 고2 때 다 끝내요. 그리고 고3 때는 뭐 다양한 걸 깔아놨습니다만 어떤 걸 들어도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 60점대만 맞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3 때는 정시에 수능에 올인하라는 거죠. 그게 세화고도 그래요. 세화고도 수원 수투를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미적분을 끝냅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수능 준비하세요가 되는 거죠. 이게 전략이죠. 이런 전략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대부고. 학부모님들이 외대부고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 수시형이기도 하고 정시형이기도 하고. 이 학교도 전략을 아주 잘 짜놨죠. 고1 때 공통수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2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요. 수학 1을 택할래? 미적분 학 1을 택할래?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고2가 됐으니 선택해라. 정시로 갈래? 수시로 갈래? 그거를 선택하게끔 커리를 잡아놨습니다. 2학년 2학기가 됐어요. 수학 2를 할래? 미적분학 2를 할래? 됐죠? 3학년 때 갔어요. 다양한 걸 깔아놨죠. 다양한 걸 깔아놨습니다. 이제 고3 때 정시 준비하는 아이는 미적분만 하면 되는 거고 수시 준비하는 아이들은 많은 걸 깔아놔야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춰놓게끔 하는 게 이 학교의 전략이죠. 상당히 괜찮은 학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진학 결과를 올려놨어요. 2020년 작년도까지 해서. 확실히 의대 진학률 높은 학교들은 정시형 학교들이라는 거. 여기 색칠되어 있는 학교들이 여기에 가시권이 있는 학교들이죠. 얼마나 훌륭한 곳입니까 여기가. 숙명여고, 진선여고, 단대부고, 중동고, 세화고, 희문고 싹 깔려 있습니다. 의대는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세 학교만 말씀드릴게요. 산하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일단은 100명 남자 여자 100명씩 200명 선발을 합니다. 경쟁률은
좀 떨어졌다가 이제 2023학년부터 올라갔죠. 올해 더 올라갈 거고요. 남학생은 2대1, 여학생은 3.44대 1. 여학생이 좀 셉니다, 경쟁률이. 내신이 중요해요. 1단계는 내신 성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2배수로. 출결은 감점이고요. 그래서 내신은 국영수가사만 잘하면 돼요. 다른 과목은 안 들어갑니다. 국영수가사. 그리고 학년별로 좀 이제 비중도 다르고 과목별로 좀 비중도 다르고요. 사회와 역사를 동시에 수강하게 되면 무조건 사회가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내신은 어느 정도를 맞아야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고요. 당연히 올해입니다. 올해를 맞아야만 됩니다. 전에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2배수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65 대 1.86 되면은 B가 한 개 정도는 있었어도 가능했었는데 다 뽑히니까요. 일단은 1단계에서는. 근데 지금 어쨌든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 건 맞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이 자기소개 자소서와 생기부를 통한 서류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어때요?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어차피 올해인데. 결국 이제 서류랑 서류평가와 면접으로 선발한다는 거고, 면접 방식은 개인 면접으로 3명의 면접관을 통해서 15분 내외를 진행을 합니다. 이 학교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서 전반적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이 나오고, 여기 뭐 꼬리 질문이라고 했는데, 하나고 면접의 특징은 압박 질문이죠. 뭔가 하나를 툭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하죠. 그럼 거기에 이제 꼬리를 물죠. 거기서도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꼬리 질문 하는 이유가 딱 2가지죠. 네가 여기에 써온 게 정말 네가 한 게 맞아? 진짜? 이것도 대답해봐. 그래? 그럼 이것도 대답해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깊이까지 아느냐.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얄팍한 지식 갖고서는 이 면접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외대부고고요. 외대부고는 전체 350명 선발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해당하는 인원은 196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쟁률도 통합 경쟁률을 보시면 말고요. 전국 단위,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의 경쟁률을 보셔야 됩니다. 3.6대 1입니다.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갖추고 있고, 이 학교도 비슷합니다. 1단계에서 성적과 출결로 2배수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 성적은 당연히 다 올 A죠. 올 A 아니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고, 성적은 또한 여기도 국영수가사 5개 과목만 들어갑니다. 사회와 역사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본인이 원하는 거 택할 수 있고요. 괜찮은 걸로. 자소 똑같고, 면접 방식은 이 학교는 문제 3개를 만들어 옵니다. 당연히 면접관이요. 면접관 3분이 들어오시는데 3분이서 하나씩 문제를 만들어 갖고 오셔요. 간혹 가다가 문제 3개가 3개 중에 2개가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바쁘거든요. 이게 서류 접수를 하고 아이들 자소서를 보고 면접 질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막 몇십 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만들어갖고서 면접 딱 들어가는데, 이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 갖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 학교의 특징은, 면접 질문 자체가 좀 길어요. 통으로 하나를 물어봅니다. 통으로 하나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수술해 가야 되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면접을 할 때 질문 자체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 질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소서를 정말 잘 써야 돼요. 딱 여기서 질문 나오게끔. 면접관이 딱 봤을 때 여기서 질문 뽑으면 되겠구나. 여기서 질문 뽑으면 되겠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자소서 써야 됩니다. 괜히 자기가 자신 없는 뭐 좀 추상적이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좀 멋들어지는 그런 단어들 써가면서 자소 써버리면은 그쪽에 대해서 뭔가 질문 나오면은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정말 잘 써야 돼요. 내가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될 수 있게끔 거기서만 질문을 합니다. 생기부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는 질문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 할 겁니다. 단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 생기부에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대부고에서 얘기하는 게 자소서에서 학생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생기부에도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생기부에도 연결을 좀 지어야 된다라는 거긴 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상산고. 상산고는 남녀 비율이 2대 1인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빨간색이 이제 우리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보면 돼요. 남자는 2대 1이 좀 안 되고 여자는 2.69대 1. 네. 여기도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데 특이하게 사회나 과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5개를 보는 게 아니라 4개를 보죠. 여기는. 근데 사회를 볼 건지 과학을 볼 건지는 이제 학생 선택하면 되는데 딱 하나를 선택해서 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2학년 1학기는 사회, 2학년 2학기는 과학. 이건 안 되고요. 과학이면 다 과학, 사회면 다 사회.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4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성적을 냅니다. 여기도 이제 1단계에서 성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2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대부분은 지금 통합으로 보면은 통합 그 경쟁률을 보는 거거든요. 작년도도 2대 1은 안 넘었죠. 그럼 일단 쓰면 다 붙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다 통과가 돼요. 1단계는. 2배수까지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산고는 B가 한 개 정도 있는 남학생들도 선발이 되긴 됩니다. 이 학교는 면접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면접을 2번을 봅니다. 면접을 2번을 보고 창의 융합 면접하고 인성 독서 면접. 그래서 아까 서울대 보여드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아까 면접 보여드린 거 있죠. 질문지. 제시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문제가 나가고 그거에 대한 구술 면접하는 거. 상산고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 문제랑 과학 문제에 대해서 창의 융합 면접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독서 영역과 자소서 쪽에서 인성과 독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과학을 수학 과학을 좀 잘 해야 돼요. 상산고를 하려면. 그래서 보통 상산고를 많이 쓰는 아이들이 영재고 쓰고 안 돼서 과학고 써보고 안 돼서 그때 그 아이 대부분 상산고를 씁니다. 왜냐면 자소서는 이미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과학에 대한 면접은 자신 있거든요.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상산고를 많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냥 읽어보시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무조건 내신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올 A가 돼야 돼요. 주요 과목은 올 A가 되어야만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로입니다. 진로. 자기 진로가 확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로는요,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진로 활동하는데, 진로 체험 활동, 아예 안 돼요. 부모님들 만드셔요, 부모님들이.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막 면접도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단 말이죠. 너의 그 꿈이 뭐냐? 라고 하면 어떤지 대답을, 진로를 결정하는데 보통 한 50% 정도 와야 되는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엄마가 너 의사 되면 좋겠다, 되면 좋겠다 하면 얘가 의사가 꿈이에요. 네. 난 너 선생님만 좋겠다. 그럼 애가 선생님 꿈이 됩니다. 그냥 알아서 잘 커라, 그러면. 진로가 없어요. 진로 없는 애들 보면은, 집에서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넓게 키우시는 거죠. 네, 넓게 키우시는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진로가 없어요. 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어딘가 같이 가서 진로 탐색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건 부모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느끼고 있는 거니까 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독서입니다. 독서.
국어학원 보내시고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수능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학, 비문학을 공부시키는 거는 한 중2, 중3 그때부터 시키시면 돼요. 그 전에는 무조건 독서입니다. 아이들 면접을 해보면 외대부고 아이들, 하나고 아이들, 준비하는 아이들, 합격한 아이들 네, 보면은 완전 달라요. 질문을 하면은 자기 어떤 진로에 관련된 전공에 대한 지식이 정말 남다르고 깊이가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온 아이들도 그 정도 깊이는 만드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애들 만들긴 하는데 이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어떤 전공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깊이 있게 쭉 가다가 어느 정도 막힘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야에 있는 걸 끌고 와서 얘기를 해요. 거기서 더 확장을 시켜서. 완전 달라요. 그런 거 보면 감탄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죠. 어머니 뭐 하시니? 넌 책을 얼마나 읽었니? 이렇게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특징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책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되 어머니께서 신경 쓸 거는 아이가 어떤 책을 줬을 때 뭔가 관심이 있어 하는 소재가 보인다. 아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있다. 그럼 그 소재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 소재를. 그 소재에 좀 더 접근하는 그런 책들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서 주셔야죠. 그것도 다 주시면 안 됩니다. 다 주시면 애들 안 읽어요. 하나만 다 하면서 주셔야지. 그럼 애가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게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다른 뭔가를 또 관심 있는 게 생겨요. 그럼 또 그거 찾아주셔야 되죠. 네가 알아서 찾아라 하고 하시면 찾아지겠습니까?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기반은 갖춰 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 이제 생기부든 자소서든 이제 준비해 가면서 20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면 될 겁니다. 저희 이제 자사 입시 프로그램이 중3 5월부터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중3 5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간혹 이제 그런 문의들 많이 해요. 2학년 때 우리 아이 자사고를 쓰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학원 준비 안 하시냐고. 근데 이렇게 여쭤보시면 알 텐데요. 뭐죠? 어머니들도 이제 학교 내신 준비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중간고사 준비하는데 준비 기간을 5개월 잡았어요. 하시겠습니까? 한 글자 보고 넘어가겠죠? 그렇죠? 5개월 전부터 내신 준비한다고 내신 100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적당한 준비 기간이 있는 거고 어차피 그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좀 책도 잘 읽히시고 진로 같은 것들 좀 확고하게 좀 잡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만 부모님께 노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자 5월, 6월 A, B, C 파이널 과정 네 가지 스텝을 잡아놨고요. 5월하고 6월에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기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증적 글쓰기, 서론, 본론, 결론 글 자체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시킵니다. 그 연습을 시키면서 동시에 독서록에 대한 관리와 간단한 독서 면접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이제 푸는 거 정도, 입을 푸는 연습을 좀 시킬 거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지원 동기, 자기 주도 학습, 인성, 독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초안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통적인 면접들 그리고 생기부에 대한 면접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C스텝이 되면은 자기소개서를 이제 완성하는 기간이죠. 이때부터는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1대1로 계속 첨삭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상으로 주고받긴 할 거고요. 선생님이 답답하면 애들 부릅니다. 일로 와.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뭔가 이제 초안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완성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첨삭을 해주고, 첨삭을 통해서 다시 또 변형을 하면은 또 첨삭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가는 단계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특목 자사고에서 다루고 있는 이 4가지 영역에 대한 공통 면접들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라 보시면 돼요. 생기근주도 같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 마지막 파이널 과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자기소개서 마무리. 그러니까 이제 글자 수 맞추는 겁니다. 이제 글자 수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개별 면접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보냅니다. 되시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리 자체가. 이걸 이제 전문 컨설팅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그리고 모든 선생님 다 달라붙긴 할 거예요. 달라붙어 갖고서 아이들의 자율서 어쨌든 입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면접 예시입니다. 면접 대비하는 거 예시고.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 면접만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건 정말 안 돼요. 예, 공부시키면서 선행하는 부분들 완성시켜 가면서 짬짬이 면접을 시키는 거지. 저희가 면접을 한다고 했을 때 앉혀놓고 5시간 동안 계속 면접시키지 않습니다. 짧게 2, 30분 잡아서 면접을 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역강의실로 가서 자기가 이제 고쳐야 될 거, 좀 더 보완해야 될 거, 그것들을 1시간 정도 계속 보완시키고 다시 오고 또 30분 또 면접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지적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 얘기해주고 또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수업하는 것도 수업하고 그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면접만 계속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영재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사전 질문한 걸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영재고 과고 쪽은 영재고 입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영재고 입시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 그때 대체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때 좀 참가해 주시고요. 아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자, 영재학교는 어쨌든 1단계가 서류평가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수학과학 지필을 봅니다. 그리고 3단계 캠프에서 서류 인성에 대한 면접과 수학, 과학에 대한 면접까지 봐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영재고는. 우리나라 모든 입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입시가 이 영재학교입니다. 가장 많은 걸 평가하게 되고 엄청나는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과학고는 수학, 과학 지필을 안 보고요. 이 3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자사고는 서류와 면접, 그리고 아까 상상고 정도만 수과학, 그리고 민사고도 수과학에 대한 걸 보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영재고 입시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학원이 어디입니까? 쑥스러우신가요? 예, 저희 CMS입니다. 가장 어려운 입시를 제일 잘하는 학원이 저희 CMS입니다. 자사고 입시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계속 맡겨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괜찮죠? 네, 많은 도움 됐으면, 예, 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특목 자사고를 보낼 거냐, 일반고를 보낼 거냐. 정말 마지막 시트예요. 마지막 시트고, 이 고민은 2학년, 아니요, 3학년? 네. 3학년 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조건 특목 자사 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고 보낼래, 아니면 특목고 보낼래. 이 부분은 중3 때 하시고, 그 첫 번째 기준은 내신입니다. 내신이 모든 과목 성적이 100점에 가까워요. 올해이긴 한데 90점 턱걸이. 간이 턱걸이. 내신이 89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지필평가가 89점이었는데 수행평가 때문에 간신히 90 넘은 그런 아이들. 기타 과목에 BC가 상당수가 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 3가지 그룹이 있겠죠. 첫 번째 그룹에서 얘는 거의 내신 성적은 잘 받는 아이라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상위 1, 2% 안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그대로 고등학교 가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일반고 가도 전교권, 특목 자사 가도 상위권에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학교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움직이느냐. 임원을 꾸준히 해왔고 학교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반대로 조용하고 꼼꼼한데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아. 그럼 이제 결정된 거죠. 위에는 종합 전형이 유리한 아이인 거죠. 아래 아이는 내신의 강점만 갖고 있는 겁니다. 학교 활동에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보내시는 게 맞아요. 그때 결정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올 A이긴 한데 90점 턱걸이다. 첫 번째, 머리는 꽤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공부 체력은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고, 올해이긴 한데 90 턱걸이다. 그러면은 30% 안에 드는 아이예요. 30% 컷. 중학교에 30% 컷이라고요. 보통 A 등급이. 그럼 얘가 고등학교 일반고를 가도 30%입니다. 그러면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얘 일반고 가면 2등급이라고요. 그럼 특목자사고 가면 중하위권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근데 그래도 머리는 좋아요. 그리고 뭐 공부하는 체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얘는 정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사고를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신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거는 기대보다는 내신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대보다는 정시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학교가 더 높단 말이죠. 그럼 글로 보내야죠. 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는 학교로. 근데 딱히 진로나 미래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그냥 교과 전형에 맞춰서 보내시기 나아요. 너무 욕심 많이 갖지 마시고 이 아이 일반고 보내셔서 내신을 잘 맞게끔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괜히 후회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BC가 좀 많아요. 네. 아이고 참. 우리 아이는 반드시 변한다. 네, 확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수능만큼은 아니면 재수라도 시킬 거야 라고 한다면 보내셔야죠. 정시 준비할 수 있는 일반고 보내시고 내 아이지만 못 믿겠어요. 근데 인서울이라 좀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내신 받기 쉬운 학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 또 뭐 혼돈이 있거나 좀 곤란하거나 그러시면은 상담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중3 때.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담학원 배치브랜치 조문성 원장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원래 한 20분 준비해 왔는데 5분 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대신에 조금 더 관심 있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원으로 꼭 방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학생들 수능 등급을 예측할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정시하고 수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드릴 거고요. 제가 원래 이 세 꼭지를 준비해 왔는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죠? 1등급이 이제는 10%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지금 9등급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내신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휘문중 올해 2학년 1학기 영어과 성적을 보면 A등급이 54%에 가까워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등급으로 계산을 하면 어디까지 들어가죠? 3등급까지 들어갑니다. 간극이 굉장히 크죠. 자, 주위에 많은 중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7개 중학교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자, 7개 중학교에 2학년하고 3학년 올해 1학기 영어과 성적만 평균을 내봤어요. 자, A등급이 54.7%예요.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10%밖에 1등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44.7%는 2등급에도 가고 3등급에도 가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내신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A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너무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학군지는 어떨까요? 여기는 이제 목동 지역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외곽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근데 여기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A등급 퍼센테이지만 조금 적다고 할 뿐이지. 자, 그럼 고등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고등학교들이 있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들 중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ABC가 아니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들어오는 과목들만 전부 다 뽑아봤어요. 자, 고등학교 평균이 지금 강남권입니다. 예, 지금 여기 위치한 사문화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제일 가까운 7개 학교만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자, A등급이 24%예요. 그러면 지금 상대평가는 10%만 1등급을 받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극이 굉장히 크죠. 자, 2등급은 어떻죠? 지금 24%보다는 적어요. 그러면 지금 A등급에 있는 나머지 14% 학생들이 B등급으로 가면서 B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또 C등급으로 밀리겠죠. 자, 영어는 앞으로는 1등급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수능도 지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까 수시로 가든 어디로 가든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1등급을 놓치시면 굉장히 불리해질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강남권 중고등학교 평균과 내신 상대평가를 전부 다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중학교는 55%에 가깝게 A등급을 받고 있고요. 자, 고등학교는 24%인데 지금 바뀌는 대입 개편에서는 10%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제대로 잘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물론 영어가 지금 수학이나 국어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 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중학교 때 학교 내신 절반 이상이 받는 A만 받고 있다고 거기에만 몰입해 계시다가는 고등학교 가서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학교 끝나고 주 2회 영어학원 보내실 수 있어요. 무섭죠? 네. 그러면 이 학생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주 1회 정도만 가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학교 내신 대비해서. 다른 학군지들도 비슷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평가 계획은 지필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평가 방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 대략 6대4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6이 지필인데 그 지필 안에 선원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40이 수행평가죠. 그 수행평가를 뭘 하냐? 뭐 대략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자세한 거는 제가 원에 방문하셨을 때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고등학교는 어떠냐면 그냥 다 수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왜냐면 내신을 보시면은 다 내신에 나와 있는 시험 범위 중에 보면 물론 교과서 범위가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라든지 부교재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서술형도 부교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형 지문을 가지고 문장 쓰기를 시키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꼭 한번 오세요. 나머지 이제 학군지들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이런 학교들은 아예 교과서를 그러니까 교과서를 내신 범위에서 아예 다 빼버립니다. 뭘로만 보죠? 부교재, 모의평가고사, 시도교육청 모의평가고사에서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무서운 얘기 해드렸죠.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주위에 영어학원 간다. 너무 무섭죠? 학교에서 다 끝내야 돼요. 수능을.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원래 고등학교에서 어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중학교에서는 이제 문법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중학교에서 어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능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이. 그러면 세특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요거는 과거 영재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과거 영재고에서 쓰고 있는 교재들입니다. 다 원서 교재들이고요. 청담에서 다 썼던 교재들이고 방학 특강에 또 쓰는 교재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특을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게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전공 분야별 유엔 보고서 쓰기가 있죠. 전공 분야별 모의 유엔. 전문 학술 자료. 이게 뭐죠? 자기 전공 적합성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어로 글을 쓰고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의 유엔이라는 건 뭐죠? 토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는 활동이에요. 자기 혼자 연구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의유엔 형식을 빌려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워크숍도 진행할 거고 올해 1월에 모의유엔 같은 것들이 있어요. 디베이트하고. 자, 생기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구과학 생기부 예시인데 요거는 한번 시간이 없지만 한번 잠깐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죠? 학교 수업 시간에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시작해서 뭘 했죠?
지구과학 교과서 58페이지에 있는 관련 내용과 연관지어서 학생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했죠? 학생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보충 수업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재난을 피하는가 원서를 읽고 공부함. 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재작년 자료거든요. 작년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여기에 GPT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이용해서 논문을 정리를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정보들을 가지고 글쓰기와 발표를 하는 게 최근 트렌드예요. 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지만 렉사이 지수를 보시면은 보통 1200에서 1400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치 이 지역에서는 예전까지 6학년까지 IBT 100점을 내자가 목표였죠.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안 하세요. 그냥 수학에 더 많이 학년을 밑으로 타고 내려갔어요.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져.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런 수능의 이제 오답률 지문들을 보면 다 원서 교재들에서 나오거든요. 교과서 원래 영어 1, 2에서만 내야 되는데 본문들은 다 현재 미국의 대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에서 추출을 해 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난번 9월에 킬러 문제 빼고 나서 처음 치러진 모의 평가고사였죠. 네, 그 1번 문제가 오답률이 50%였는데 이 문제를 학생들이 왜 틀렸냐 쭉 읽어보시면 애들이 요즘 이걸 모르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근데 카세트 테이프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능을 공부할 때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이런 구문 독해 스타일의 방법들이죠. 뭐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이해될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독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저희가 원어민 강사도 우수하고 한국인 강사들도 굉장히 잘 훈련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업을 안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들은 일단 수능과 고등학교, 서술형, 그 다음에 문법 관련된 것들로 저희가 커리큘럼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요.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학년별로 레벨별로 교재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중2, 중3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완성까지 전부 다 체계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없애자고 해서 제가 굉장히 그동안 좀 많이 속상했었는데 외고, 국제고가 없애지 않기로 해서 제가 왜 속상했냐면 저는 딸이 있는데 그 외고 국제고에 보내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없애서 좀 그랬지만 이제 다시 안 없애니까 특히 인문계 가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정시 수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수시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외고 국제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기간에 준비할 친구들이 저희 쪽에 오면 내신부터 시작해서 외고 가서 국제고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영어에 대한 준비, 아까 같이 디베이트랑 모의유행까지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마 이게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제가 한 5분 정도 만에 빨리 후루룩 했습니다. 네, 학원에 한번 꼭 와주시면 제가 학생들 테스트 보고 있는 동안 관련해서 어머님들하고 같이 질의응답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우선 아까 저희 이제 한승희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CMS가 갖고 있는 최강점은 어머님께서 이제 영재보다 과거에 대한 방향이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이제 의대 자사를 보내기 위한 그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들을 이제 어머님들께 선포하고 이제 시작을 대대적으로 이제 하겠다의 방향이 그랜드 슬램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색깔들을 오늘 시작점을 가지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내부 설명회 및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어머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안에 보시면 그 상담 예약 신청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오늘 문자로 설문 형태가 나갈 거니까요. 거기에 어머님들의 의견들 담아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또 정보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궁금하신 부분들을 영어 쪽은 저희 청담 그리고 수학 쪽은 저희 CMS에서 함께 시너지를 내서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방향의 목표들을 달성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